이번에는 함수 중에서 이제 매개 변수가 있고 리턴이 있다 했는데 그 중에서 매개 변수에 대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. 자, 다시 아까 그 상황으로 돌아가 볼게요. 자, 제가 회사에서 하는 일이 8단 출력하는 거여서 이렇게 8단을 만들어 놓고 누군가가 요청을 할 때마다 8단을 호출해서 일을 해결을 했습니다. 근데 이렇게 해서 열심히 편하게 일을 했는데 어느 순간 저한테 요구하는 게 살짝 달라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8단이 아니라 9단을 출력해달래요. 그럼 이걸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? 이 함수로? 당연히 안 되겠죠. 왜? 얘는 무조건 8단만 출력을 할 테니까 어쩔 수 없이 9단 출력하는 애도 하나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. 9, 9 이런 식으로요. 그래서 8단을 출력해달라 라고 말할 때는 얘를 호출하고 9단을 출력해달라 라고 말할 때는 이제 얘를 호출하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자, 이렇게 해서 또 편하게 일을 했는데 이제는 8단, 9단 뿐만 아니라 단이 여러 가지입니다. 어떨 때는 뭐 99단을 출력해달라고 하고 또 어떨 때는 72단 출력해달라고 하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단이 달라진다고 해서 제가 이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해서 9단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을까요? 몇 백까지 갈지 모르는데 말이죠. 힘들겠죠? 자,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단 형태까지는 만들어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. 요거를 n단으로 바꿔버립니다. 이렇게 n단으로 바꿔버려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다가 숫자를 채우는 겁니다. 자, 여러분 잘 보세요. 여러분 딱 이 n단까지만 봤을 때는 얘가 몇 단을 출력하는 애인지 잘 모르겠죠? 요것만 봤을 때는요. 근데 아직 우리가 뭘 매개 변수고 뭐고 뭔지 모르지만 얘까지 보면은 뭔가 66단까지 출력을 해야 될 것 같지 않나요? 뭔가 66단을 출력해야 될 것 같죠? 얘는요? 9단, 얘는 2단. 자, 근데 이렇게 해도 당연히 얘는 9까지밖에 출력을 못합니다. 왜? 값이 정해져 있으니까. 그쵸? 값이 정해져 있잖아요. 그래서 얘는 우리가 아무리 n단하고 이렇게 숫자를 넘겨줘도 지금으로서는 9까지밖에 출력 못합니다. 근데 제가 원하는 건 이렇게 값을 넘기면 여기에 맞는 단이 출력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. 그러려면 여러분 이 단이라는 게 고정이어야 될까요? 미정이어야 될까요? 당연히 고정되면 안 되겠죠. 이 단이 이렇게 9라고 고정된 순간 얘는 9단밖에 출력 못하잖아요. 그래서 이 값은 미정이어야 됩니다. 그리고 어디서 받아오고 있죠? 잘 보시면 밖에 함수로 호출할 때 소괄호 안쪽에서 이렇게 받아오고 있습니다. 맞죠? 그러면 얘를 받을 때도 소괄호 안쪽에서 이렇게 받아주시면 됩니다. 그럼 결과적으로 처음에는 여기에 66, 그 다음엔 9, 그 다음엔 2 이렇게 들어오는 거랑 똑같아져요. 그리고 여기 있는 얘 있죠? 변수입니다. 변수. 여기 있던 거를 여기로 옮긴 것 뿐이죠? 마찬가지로 변수인데 이제 얘를 4개의 변수라고 합니다. 4개의 변수. 왜 여러분 4개 하다는 말이 있잖아요. 뭐 A와 B의 4개체다. 함수 바깥쪽과 함수 이 안쪽을 이어주는 4개체에서 4개의 변수입니다. 4개의 변수. 그리고 우리가 4개의 변수에 넣어주는 이 값 있죠? 소괄호 안쪽에서 넣어주는 이 값. 얘를 인자라고 합니다.
또는 인수라고도 해요. 인자, 인수.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? 그래서 우리가 호출할 때 함수 바깥쪽이죠. 함수 바깥쪽에서 호출할 때 인자로 66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 값이 어디로? 이 4개의 변수로 들어가게 됩니다. 그러면 단위 요때는 66으로 설정이 되고요. 이 안에서 i는 1, while i가 9까지 갈 때 동안 j 플러스 1씩 증가하고 프린트할 때 단은 몇으로? 66으로. 그리고 여기에는 66이 들어가겠죠? 그리고 1 곱하기 1은 이제 66 곱하기 1이니까 66 곱하기 1. 요렇게 먼저 시작이 됩니다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요때는 이제 9가 넘어가는 거고 요때는 2가 넘어가는 거죠. 그러면 우리가 함수를 보다 유연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. 한번 볼게요. 얘를 실행시켜 보면은 맨 처음에는 66단, 그 다음에는 9단, 그 다음에는 2단 이렇게 실행이 되고 있죠. 이게 이제 매개 변수의 사용 방법입니다. 자, 매개 변수는요, 무조건 하나만 넣을 수 있다. 요거는 아니에요. 여러 개를 넣을 수 있습니다.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여기 있는 이 시작값까지 내가 직접 정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스타트 한 다음에 이 시작값을 넣어주시면 돼요. 자, 그러면 이 뒤에는 단이 되고요. 그 다음 얘는 이제 몇부터 시작할 건지 물론 이 끝값도 넣어줄 수 있겠죠. 리밋 이런 식으로. 근데 반드시 만약에 값을 3개 넣어줄 거면 받는 것도 3개여야 되고 2개만 넣어줄 거면 2개여야 됩니다. 그래서 얘는 2부터 시작해서 66단인데 2부터 시작해서 이걸 좀 뒤에다 넣어줄까요? 헷갈리니까. 자, 66단이고 2부터 시작해서 얘는 뭐 5까지만 곱할 거다. 그리고 얘는 4부터 시작해서 뭐 7까지만 곱할 거다. 얘는 1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8까지만 곱할 거다. 이런 식으로 다 정해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받아온 거는 세팅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. 그러면 함수가 처음보다 엄청나게 유연해질 수 있습니다. 왜냐? 단도 그렇고 이 시작값, 끝값까지 내가 직접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.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게 여러분 그러면 매개 변수를 많이 넣는 게 좋을까요? 함수를 만들 때 매개 변수를 막 여러 개 이렇게 만들어서 쓰면 좋을까요? 요걸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. 근데 뭐 딱히 정답은 없지만 많이 넣는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. 왜냐? 자, 매개 변수를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함수가 유연해지는 거는 사실입니다. 우리 왜 아까 프린트 8단 했을 때 얘는 뭐밖에 안 나왔죠? 무조건 1부터 시작해서 9까지만 곱하고 8단만 출력을 했었잖아요. 근데 지금은 제가 직접 단도 정할 수 있고 시작값도 정할 수 있고 끝값도 정할 수 있습니다. 근데 대신에 살짝 귀찮아지는 건 있죠. 왜? 우리가 처음에 함수를 만들었을 땐 그냥 단지 이렇게만 쓰면 되는데 지금은 챙겨야 될 애들이 많죠. 받는 구멍이 많기 때문에. 그래서 이 개수는 꼭 맞춰주셔야 됩니다. 뭐 스텝까지 추가할 수 있겠죠. 이 보폭. 이런 식으로요. 그러면 이 보폭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함수를 맞출 수 있어요, 여러분이. 그래서 이거는 자유고요. 4개 변수를 몇 개를 넣어야 된다? 이건 정답은 없습니다. 그럼 여러분이 함수를 만들 땐 어떻게 시작을 하시는 게 좋냐? 처음에는 일단 아무것도 쓰지 마세요. 4개 변수를. 그리고 나서 이 함수를 작성할 때 분명 이거는 밖에서 받아오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는 코드가 있을 거예요. 그때 이렇게 하나씩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.